여러분, 뼈를 깎는 고통이란 말 들어보셨죠? 인간은 때로 아름다워지기 위해 뼈를 깎거나 살을 찢는 고통을 감수하기도 하는데요. 그를 증명하듯 현재도 강남에는 성형외과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죠. 그런데 채 100년도 되기 전의 한국, 그것도 서울의 중심부에서 타인에게 경악할 정도의 육체적 고통을 주는 일들이 강제로 행해졌고, 그로 인해 부와 명성을 누린 인간들이 있다면 믿을 수 있으시겠나요? 일제강점기, 일본의 특별 고등경찰관들이 독립운동가들에게 행했던 고문은 그 기록들을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울 만큼 참혹한 수준이었는데요. 그들의 악행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사악한 머리에서는 같은 편에게 맞는 돌이 더 아플 것이다 라는 미친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즉시 조선인 경찰들을 모집하기 시작하는데, 우습게도 이에 적극 가담하는 조선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의해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현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했죠. 다시는 이 같은 슬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그들의 이름과 악행을 잊지 않기 위해 오늘은 최악의 친일 경찰들과 그들의 악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덕술은 친일 경찰의 대명사로 무려 약산 김원봉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김원봉이 결성한 의열단은 일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항일단체로 조선총독부 폭파, 일본 항공 폭탄 투척, 동양 척식회사 폭탄 투척,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등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의거를 해냈습니다. 후에 김원봉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합류해 현재 국방부 장관격인 국무부장을 맡기도 했을 정도였는데요. 이렇게 대단한 활약을 펼쳤던 그는 광복을 맞이한 후 고작 친일 경찰 출신인 노덕술에게 체포되어 뺨을 맞는 치욕을 당하게 되는데, 이들의 악연, 그 시작점으로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899년 경남의 한 가난한 집에서 노덕술이라는 악마가 태어납니다. 그는 언젠가 출세하여 이 가난을 탈출하고 싶다는 욕망을 품고 있었고, 그 수단으로 친일 경찰을 선택합니다. 먼저 노덕술은 경남 지역에서 순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의 주특기는 이제 막 독립운동에 눈을 뜬 어린 학생들을 잡아다 족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독립운동가를 고문하는 데 앞장섰는데, 고문으로 억지로 자백을 받고 이를 통해 경찰 최고위직에 오르기 위해서였죠. 승진을 위해서라면 노덕술에게 못할 짓이란 없었습니다. 그의 고문 수법은 악랄하기 그지없었는데, 손톱, 발톱 뽑기부터 시작해서 코에 뜨거운 고추물 붓기, 머리카락 뽑기, 대못이 박힌 상자에 사람을 넣어 굴리기, 심지어 전기 고문까지 그의 고문 기술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악은 바로 혀 뽑기였는데, 말 그대로 혀를 잡아서 뽑는 고문이었죠. 그의 악랄한 행위 아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희생되었고, 일제의 민족의 피를 바친 대가로 노덕술은 고속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했고, 노덕술은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OX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민족을 배신하고 수없이 많은 독립운동가를 잔인하게 살해한 남자. 해방이 된 후에 그가 설 자리가 있었을까요? 아니, 그가 목숨을 유지할 수나 있었을까요? 정답은 O입니다. 놀랍게도 광복은 노덕술에게 입신양명의 기회가 되었는데요. 당시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 대립이 극심해지는 상황 속에서 남한은 빨갱이들을 때려잡겠다는 명분하에 친일 경찰들을 대거 중용했고, 노덕술 역시 수사과장이라는 요직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1947년 3월 22일 노덕술은 김원봉마저 빨갱이 두목이라 부르며 모욕을 주고 그의 뺨을 때리는 등 천인공노할 일을 저지르죠. 이런 치욕을 당한 뒤 김원봉은 사흘 밤낮으로 오열하고 미련 없이 남한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북에서 숙청되었죠. 조국을 위해 인생을 다 바친 독립운동가가 한 친일 경찰에 의해 인생이 뒤바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뒤로 노덕술은 계속 승승장구했는데 그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닥칩니다. 그것은 바로 반민특위의 결성이었죠. 반민특위가 조사에 착수하며 그동안 그가 저질러온 각종 악행들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자 노덕술은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벼랑 끝에 몰린 그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반성? 사죄? 그럴 리가요. 노덕술은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해 반민특위 요인 암살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의 사악한 음모는 성공하지 못했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살려달라 비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생각지도 못한 동아줄이 내려오는데, 그는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방공투사를 함부로 구금해서는 안 된다 라며 노덕술을 비호했고,
결국 노덕술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자유의 몸이 됩니다. 이후 노덕술은 비록 낙선하긴 했지만 고향인 울산에서 국회의원 출마까지 하는데 그에 의해 고통받고 세상을 떠난 이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노덕술은 끝까지 호사를 누리다 죽었고 심지어 국가유공자로 대한민국 정부의 훈장을 받기도 했으니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김태석은 운 좋게도 일제강점기에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엘리트였으나 그 실력과 능력을 조국과 민족을 위해 쓰진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한 곳은 바로 독립운동 탄압이었는데 김태석의 고문 방식이 어찌나 잔인하고 악독했는지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고문왕이라 부를 정도였습니다. 김태석의 악명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기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192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든 칠가살이라는 지침입니다. 칠가살이란 마땅히 죽여야 하는 7가지 인물 유형인데 그 예시로 든 인물이 바로 김태석이었죠. 김태석에 의해 희생된 대표적인 인물은 강유교 의사인데요. 강유교 의사는 60대의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을 쏟던 용맹하고 정의로운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조선의 새로운 총독 사이토가 부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강유교 의사는 이날 거사를 일으키기로 결심합니다. 1919년 9월 2일 강유교 의사는 남대문역에서 폭탄을 투척하는데 아쉽게도 사이토 총독을 없애는 데는 실패하지만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일제 관리들과 추종자들이 목숨을 잃으며 우리의 독립의지를 만천하에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김태석의 눈에 이 의거는 승진의 발판일 뿐이었고 김태석은 서울을 이잡듯 뒤져서 강유교 의사를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공으로 고속 승진을 하게 되죠. 후에 김태석은 당시 조선인이 오를 수 있었던 최고위직 경시까지 오르는데 그의 성취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일제가 패망한 뒤 반민특위가 결성되고 김태석은 재판을 받게 되죠. 그는 반성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시대적 상황이 그러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궤변을 늘어놓기까지 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른 그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받았다는 것인데요. 이조차도 나중에는 가석방으로 풀려나고 말죠. 이미 지나가버린 역사를 되돌릴 순 없으니 만약 영화 신과 함께에 나오는 저승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곳에서라도 김태석이 제대로 된 죄값을 치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인물은 하판락인데요. 그의 잔인한 고문을 직접 경험한 한 독립운동가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고문을 당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은 내가 고문당할 순서를 기다리는 것과 다른 이가 고문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었다. 인간의 상상을 아득히 초월하는 고문 방식을 개발하고 즐겨 사용한 하판락은 사이코패스 그 자체였는데요. 이를 증명하듯 그의 별명은 귀신, 즉 고문귀였습니다. 하판락은 신사참배를 거부한 70여 명의 조선인들을 검거한 뒤 집단 고문을 했는데 화롯불에 달군 쇠젓가락으로 온몸을 지지거나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가해 사람들을 만신창이로 만들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잔혹한 고문 덕에 하판락의 악명은 날이 갈수록 높아졌고 일제는 그를 더 높은 자리로 승진시켰죠. 그런데 하판락의 진짜 악행은 지금부터입니다. 2007년 사망한 독립운동가 이강호 선생의 증언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하판락의 악행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게 했는데 그 내용은 바로 하판락이 주사기를 이용해 착혈 고문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판락은 독립운동가들의 혈관에 주사기를 삽입한 후 피를 뽑아낸 뒤 그 피를 독립운동가의 얼굴에 뿌려대는 미친 짓을 저질렀는데 듣기만 해도 가슴속에 분노가 있는 정말 기막힌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히 모진 세월을 이겨내고 현재 대한민국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자유를 위해 어떠한 공포나 위협에도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투쟁해주신 독립 열사분들이 계셨다는 것과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벌거벗은 지식님이었습니다.